네, 시작하겠습니다. 662페이지 비밀 누설 금지 의무입니다. 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인데, 자,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었죠. 사생활 보호 의무가 있고요.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의무라는 거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노출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어떤 연예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시크릿이 아니에요. 그냥 뭐 폐렴이나 이런 아픈 걸로 입원을 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의 랩 데이터가 그 다음날 컴퓨터에 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겨달라고 한 건 아니고 단순 질환이니까 감염과 관련된 수치들만 좀 뜬 거죠. 그렇지만 그 환자, 연예인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럼 그 병원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냐면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그 병원이 놓친 거잖아요. 누군가가 직원이 노출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비밀 유지 의무가 아니라 사생활 보호 의무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록 열람과 관련된 것들은 사생활 보호 의무고요. 비밀 유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를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비밀을 간호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3자에게 말하거나 문서, 간호기록부를 보여주는 것을 누설을 해서는 안 되는 의미가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 상과 쪽이요. 상과 쪽의 상과력, 특히 인공유산 히스토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크릿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상과 쪽은요. 보통 요즘에 실습할 때는 학생들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개별로 주거든요. 근데 상과는 학생들 아이디 패스워드를 개별 부여 안 해요. 왜? 그런 시크릿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간호사님들 아이디 패스워드 이용해서 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밀로 해달라는 거는 반드시 비밀로 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있다 보면 아시는 분들 많이 입원하잖아요. 저 역시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입원했는데 가끔씩 보고 있으면 좀 이런 시크릿들이 써 있는 거 보면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특히 상과 쪽에 저도 있었지만 남사친의 친구 와이프가 애를 낳으러 왔어요. 그죠? 남사친이 정화가 여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낳자. 여기 큰 병원이고 믿을 수 있는 데니까 낳자. 근데 거기 시크릿이 써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부 잘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살고 있고 저렴한데 머리에서는 그 사람 보고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 바보 막 이러고 있는데 남사친 저 바보 막 이러면서 했지만 그거를 제가 말할 수는 없죠. 그쵸? 저 같으면 절대 피했을 것 같은데 그 병원 안 왔을 것 같은데 그쵸? 남사친의 자기 남편의 여사친이 그 병원에 간호사로 있는데 그쵸? 어떻게 갈까요? 근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또 하다못해 친한 언니가 왔는데 여기 임신 중에 이게 보톡스를 다 맞았나 임신인 줄 모르고 그 형부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지는데 굉장히 미모를 가꾸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게 시크릿인 거야. 근데 보면 어때요? 저는 저 언니가 저 나이 때 보톡스를 맞았구나. 그쵸? 임신 중인데 맞았구나. 막 이런 걸 생각하죠. 근데 그걸 말을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시험 문제는 비밀 유지 예화가 나오죠. 자,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비밀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나 뭐 성형했어요 하면은, 그쵸? 성형외과 의사에서,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그 성형외과 선전하는데 비포 애프터 나오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성형외과에서 그 직원, 그 수술한 사람 뽑을 때 미리 그 말을 한대요. 수술을 공짜로 시켜줄 테니까 그 수술 비용은 병원에서 지원하는데 그거를 광고 홍보 모델로 써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하고 비포 애프터를 촬영해서 그 지하철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해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요구되는 경우야. 여러분 전염병 환자를 신고한 건 비밀 유지 시켜줄 필요 없죠. 그건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요즘엔 다 오픈하죠. 전산 들어가면 다 뜨잖아요. 이런 것도 비밀 유지를 해줄 필요가 없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당한 업무행위요. 자,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장 검진 받죠. 건강검진. 그런데 제가 결핵이 나왔네요. 그러면 그 검사했던 부서장이 저의 수간호사님한테 오종환 간호사가 결핵 나왔습니다라고 말한 거는 해야 돼요. 왜요? 제가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밀 누설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비밀을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서 저 안 돼요. 저 일단 시크릿을 해주세요. 이게 안 통한다고요. 그 다음에 긴급피난은 뭐냐면 성병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배우자한테 그 사실을 공지한 경우요. 자, 특히 부위달래 매독 같은 경우는 5개월 전에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매독병이 균이
5개월에는 태반을 통과해서 엄마한테 옮겨가서 아기한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엄마가 VDR 포지티브 나오면 엄마부터 이제 면담을 하죠. 근데 엄마는 아니에요, 눈이 동그래져갖고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남편 외에는 없어요. 그럼 범인은 누구예요? 남편. 그럼 남편분 오시면 저희 쪽으로 오셔서 좀 담당하셔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남편은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걸려갔고요. 이 쭈삐쭈삐 내가 걸려갔고요. 치료받았어요. 이래요. 손가락으로 딴짓하면서. 근데 그게 뭐예요? 5개월 이후에 자기는 부인한테 옮겨놓고 자기는 치료받고 끝났잖아. 근데 부인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나왔는데 선천성 매독인 거야. 근데 또 여자아이가 나왔네요. 선천성 매독의 여자아이들은요, 평생 VDRL 포지티브예요. 걔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그럼 그 여자아이는 뭐예요? 그 꼬마애는, 신생아는. 그러니까 그날로인지 막 거기서 부부싸움 나면서, 그쵸? 남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왜 이거를 마누라한테 말을 했냐? 비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고 와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 비밀 유지 예외사항 알려줘야 되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레지던트 되게 막 당황하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고 또 긴급피난이 어떤 일이냐면, 요즘에 그런 문제 있죠. 택시 운전사가 간질을 앓고 있네요. 그러면 그 간질을 치료한 의사가 택시 협회에